이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국정원 폐지하라고 데모까지 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는 적폐청산한다면서 좌익의 본산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기밀이 든 국정원 컴퓨터 메인 서버를 열어볼 수 있게 했어요. 중요 기밀이 든 국정원 메인 서버를 민간인이 열어볼 수 있게 했다는 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매우 미친 듯 마구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다리 어디에 폭약 얼마만 설치하면 그냥 쉽게 폭발할 수 있고 원자력 설계도 석건 하물며 국회의원 누구랑 떡을 친 것까지 내 인적 자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신상 정보가 싸그리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이적질에 눈감은 국가정보원 1급 국장 27명 전원 물갈이를 단행하고 그 문재인이 국정원에 몸담았던 원장 4명 간부 40명을 적폐 반동 분자로 몰아가지고 실형을 살렸고 지금도 빵에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직 국정원 간부가 지난 5년간 간첩 조사하고 민노총이든 정교조든 이런 지도부 동향 살피거나 그리고 정권 비리 추적을 하던 모두 적폐로 낙인 찍어가지고 처벌. 박지원 같은 80년 묵은 박쥐는 전라도 사람만 골라서 고속 승진을 시키는 등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북놈들은요 우리가 철도를 거기 깔아준다고 해도 돈을 요구하는 놈들 아닙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이하고 그 평양에 막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그냥 생쇼를 하고 백두산 천지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생쇼를 했는데 공짜로 했을 리 만무입니다. 이 생쇼를 위해서 얼마나 퍼줬는지 들춰보고 국정원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이마에 해당하는 앞마당에 떡하니 국정원 신조가 새겨진 바위 있죠? 원운석이라고 그러던데 이걸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집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듯이 세계 각 국가 정보기관에는 나름대로 신조가 있는데 미국 CIA는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 그 영국은 언제나 비밀, 이스라엘 모사도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즉시 김종필을 부장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김종필은 국정원 마당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이 원운석을 심었습니다. 신조라는 건 한 번 정하면 영원한 것이 원칙인데 김대중부터 박근혜까지 5번이나 이 문구를 바꿨어요. 문재인이는 20년간 간첩죄로 복역한 신영복 이란 종자가 만든 그 글씨체로다가 원운을 새겨가지고 심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첩 글씨체로 쓰인 원운석을 김종필 초대 부장이 세웠던 걸로 바꾼다는 건데 음지에 들어갔던 원운석이 23년 만에 양주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영복이 만든 글씨체로 원운석이 심어질 때 국정원의 기밀성이 악령을 심는 짓이다 이러면서 반대들을 했는데 이 글씨체를 만든 신영복이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영복은 국정원이 생기고 처음 체포한 대규모 간첩단 통일혁명당 줄여서 통혁당 주범 중 한 놈으로 아주 주사파 대부입니다. 이 종자가. 문재인이는 이 종자를 존경한다면서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청와대에 왔을 때 이놈이 그린 대형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청와대 사무실마다 이놈이 쓴 글을
걸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다 띄어낸다고 합니다. 신용복은 1941년 경남에서 태어나가지고 2016년 몇 해 전에 그 암으로 되졌는데, 이 신용복은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뻘건물이 들어가지고 그 육군 사관 학교에서 경제학 교관을 했는데, 이때 뒷구멍으로 이 통역당을 만들다가 잡혀가지고 다른 주모자들은 사형당하고 이놈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년 깜빵 생활을 하다가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김대중 정권에서 완전히 복권이 돼가지고 성공회대 교수직을 했는데, 자기는 전향한 적이 없다 답지에 그렇게 썼어요. 이 종자가 가담한 통역당이란 60년대 적발된 당대 최대 간첩단으로 주모자는 신용복을 포함해가지고 김종태, 김진락 등 요놈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부패한 사회를 일소하고 민족 통일을 성취하자 이러면서 대학가에 그 학사주점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저 학사주점들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이 학사주점을 운영하면서 지하신문, 혁명전선, 합법적 잡지 총맥을 발간해가지고 주체 사상을 은근히 전도한 주사파 1세대들입니다. 요놈들이. 여기에 그 전 국무총리 한명숙,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이재명, 이석기의 사상 선생으로 알려진 이 목사 등등 이들과 한패로 체포되었지 말입니다. 김대중이도 이때 이들하고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잡것들이 박정희가 만든 국정원에 덜미가 잡힌 건데, 박정희가 누굽니까? 남로당 군사 공작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되고 김종필이하고 국방부에서 북한 정보과에 같이 근무한 대북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빨갱이 속성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당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6.25 직전에 6월 중 일요일 날 반드시 저놈들이 쳐들어온다. 모든 전쟁은 토요일, 일요일 침공을 했다. 사람을 글로 보내가지고 걔네 동태를 살피고 와가지고 정보 분석을 하고 이랬거든요. 김종필이하고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침이 마르도록 6월달 일요일 날 내려온다고 경고를 했는데, 당시 그 참모총장 최병덕이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6.25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4.19가 끝나고 5.16 혁명을 한 것도 사실은 빨갱이들이 준동을 해서 심상치 않아서 이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4.19 때 신용복이처럼 이 뻘건물 든 종자들이 이 사진에서 보세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맨날 그 38섬에 올라가서 북한 만나자, 그리고 민족 하나다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시중에는 6.25 다시 터진다 위기설이 막 팽배하고 박정희가 목숨 걸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군사혁명 성공한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전국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4.19를 이용해서 남한을 뒤집지 못한 것은 남한 내부에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남한의 혁명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신용복이 참가한 통일혁명당, 통역당입니다. 이놈들 기록을 보면 역사적 날이 밝았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이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오늘 우리는 통일혁명당 창당 준비의 결성을 보게 됐다. 감격에 벅차올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들이 최초의 주사파입니다. 이놈들 목표가 6.25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학생을 쇠뇌시키는데, 이 김일성이만 해도 이 무력 6.25대 만들어서 내부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이거밖에 몰랐는데, 교활한 김정일 때 바뀝니다. 쇠뇌된 오열들을 각계각층에 침투를 시켜가지고 때를 보자 이래가지고 정치권, 교육계, 법조계, 노동계 들여보내는 걸로 이 공작 방향이 김정일 때 바뀝니다.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그 주사파들이 이때 이 방향에 따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포섭된 오열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하고 김대중이 선거 지지하고 미국 부통령 한국에 오려고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고 일본 총리 방한한다는 거 반대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하는 조희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무장투쟁은 혁명의 궁극적 최고의 형태, 무장투쟁이 혁명의 꽃이라고 이렇게 시부렸어요. 그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전영이란 정치 몰입배가 들어와가지고 모략질을 해가지고 우익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난 이놈 때문에 저 박선희 같은 찐 우파 그냥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그 조희연이가 서울 교육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우파는 이 썩은 놈들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야. 이 신영복을 세뇌한 놈은 통일혁당의 총책 사형당한 김종태입니다. 김종태는 46년 해방되고 그 다음에 벌어진 대구 폭동에 가담했던 골수인데 그때 10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지 않습니까? 이 대구 폭동에 가담한 놈들을 보면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 북으로 내튄 김달삼이 그리고 김구 따라서 월북해가지고 6.25를 준비한 김원봉이 뭐 문재인이는 이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씹으려는 거야. 문재인이가 이 대구 폭동 때 있었으면 아마 제일 먼저 죽창 들고 김종태는 그 난파 간첩 김수영한테 전라도 신안 임자도에 지부를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전라도로 가서 김재중도 뭐 만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얘들이 남해안 전라도 임자도 이쪽에 기지를 구축하냐면은 기록을 보면 박정희 때 간첩선이 거의 300회가 이 남해안으로 들어와요. 그때는 이게 경비가 허술했으니까 공작선이 들어와서 간첩들 내려주고 슬그머니 나가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전 해안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렇게 된 건데 김종태는 북한을 4번이나 들락거리면서 김일성한테 공작금을 받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검거망이 좁혀오자 북계는 김종태를 구출하기 위해서 68년 8월 20일 북한 753 부대 무장 공작선을 제주도에 보냈는데 여기서 국정원이 먼저 알고 총격전 끝에 12명 사살하고 2명 간첩을 체포합니다. 중앙정보부는 김종태 등 158명을 검거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생기고 제일 처음 대규모 간첩단을 이제 검거한 게 이때인데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가입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뭐 어쩔 수 없이 사형, 지령만 받은 신영복, 무기징역을 이때 받았어요. 이것들을 다 좌익 정권 때 이제 풀려난 거거든요. 좌빨들은 대부분 간첩 사건을 대한민국의 공안부서에서 막 고문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모략된 거다 이렇게 어거지를 썼는데 신영복의 통일혁명당은 입을 뻥끗도 못해요. 왜냐하면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대규모 추모 집회를 평양에서 열고 그리고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 기관차 공장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해주 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바꿉니다. 이러니 좌빨들이 모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혁당 사건은. 그때 중앙정보부죠. 그냥 주리를 트니까 무서웠죠. 서슬이 펄했죠. 통일혁당은 사라지고 그러나 이런 조직은 와해됐지만 그들이 뿌린 주사파 씨앗은 끈질기게 그렇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주사파 출신은 이인영이 주사파 출신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신영복이는 특사로 출력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에서 복권을 돼가지고 성공회대 교수로 주사파들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 종자가 교수지를 한 성공회대 출신들을 보면 고민정 있죠. 그리고 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고모 근데도 군인권센터 소장이래.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서울시 교육감 조희현, 성공회대 교수지랬죠. 탁현민, 김재동, 윤도현 전부 성공회대 출신이야.
정의당 대표 이정미 사건,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좌빨 아가리 터는 패널들 깔아. KBS 기자, SBS 기자, 개그맨, 이데일리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뉴스타파 PD, 서울시의회 의장, 요번에 바뀌었죠. 경기도 의원, 방송사 아나운서, 이것들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전국 카톨릭 교구의 성공회대 출신들이 진양 포지션 되어가지고 이들 모두 신영복이 존경할 겁니다. 그중 문재인도 누구보다 신영복을 존경해가지고 아마 지금 양산집 구석 그 방마다 이 종자가슴 글을 붙여두고 아침마다 뭐 충성서약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려잡읍시다.